바나나 들어보셨죠? 사과, 망고, 체리, 포도 다 익숙한 과일들이죠. 하지만 세상에는요,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선 과일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은 그런 독특하고 희귀한 과일들을 하나씩 만나볼 거예요. 이건 정말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과일들입니다. 물론 아는 과일도 많이 나오지만 재미있게 봐주세요. 22. 블랙 사포테. 이번 과일은 이름부터 강렬하죠. 블랙 사포테. 일명 초콜릿 푸딩 과일이라고 불립니다. 그 별명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겉은 초록빛을 띠는데 칼로 자르는 순간 안쪽에서 진한 초콜릿색 과육이 드러납니다. 정말 놀랍게도 색깔뿐 아니라 식감과 향까지 초콜릿과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건 디저트잖아 할 정도로 달콤합니다. 이 과일은 원래 중남미 지역에서 자라던 열대 과일로 17세기경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유럽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1690년대엔 스페인과 멕시코를 거쳐 미국까지 퍼지면서 이색 과일의 상징이 됐습니다. 잘 익은 블랙 사포테는 겉껍질이 초록색이지만 속은 완전히 반전이에요. 짙은 갈색의 과육은 부드럽고 촉촉하며 달콤함 속에 살짝 바닐라 향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푸딩처럼 퍼먹을 수 있을 정도죠. 게다가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영양도 풍부해서 비타민C가 일일 권장량의 6배나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디저트처럼 먹으면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과일인 셈이죠. 현지 사람들은 블랙 사포테를 그냥 먹기도 하지만 잼이나 아이스크림, 빵 반죽에도 넣습니다. 특히 럼주와 섞어 만든 디저트는 정말 인기라고 해요. 초콜릿 푸딩을 먹는데 살 안 찌는 기분이라나 뭐라나. 결국 블랙 사포테는 보이는 것과 맛이 완전히 다른 과일이에요. 겉은 평범하지만 속은 놀랍도록 달콤하고 깊은 맛. 자연이 만들어낸 최고의 디저트라고 불릴만 하죠. 19위. 한라과일. 이제 소개할 과일은 한라과일입니다. 이름도 생소하지만 생김새는 더 놀라워요. 멀리서 보면 꼭 바닷속 산호나 꽃송이 같고 가까이서 보면 마치 오렌지색 파인애플처럼 보이죠. 한라과일은 태평양 섬 지역, 특히 하와이, 피지, 미크로네시아 등지에서 자랍니다. 이 과일은 그냥 열매라고 하기엔 조금 복잡해요. 겉을 보면 여러 개의 뾰족한 조각들이 뭉쳐있는 구조인데 이 조각 하나하나를 플랜지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먹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껍질이 너무 단단하다는 겁니다. 겉에 플랜지를 하나하나 떼어내야 하는데 이게 손으로는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보통 칼로 조심스럽게 잘라내거나 통째로 쪄서 부드럽게 만든 뒤 속을 먹습니다. 그 속살은 오렌지빛이고 달콤하면서도 살짝 새콤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맛은 파인애플과 망고 중간쯤 된다고들 합니다. 즙이 많고 향이 좋아서 음료나 디저트 재료로도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이 과일의 진짜 매력은 다용도성에 있습니다. 먹는 용도뿐 아니라 껍질과 씨앗까지 전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껍질은 말려서 목재나 공예 재료로 쓰고 씨앗은 갈아서 화장품이나 천연오일을 만드는 데 이용됩니다. 그야말로 버릴 게 없는 과일이에요. 현지 사람들은 한라 하나면 나무 한 그루 얻은 셈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과일은 지금 멸종위기 식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 때문에 자생지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라 과일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의 경고 같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아름답지만 사라져가는 그런 과일이죠. 18위. 쿠프아수. 이번 과일은 쿠프아수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과일이에요. 이 과일은 아마존 열대우림의 깊은 지역에서 자랍니다. 겉껍질은 코코아 열매처럼 단단하고 크기는 길이 약 20cm 정도로 제법 큽니다. 겉만 보면 그냥 커다란 씨앗 덩어리 같죠. 하지만 속을 열면 놀라운 향이 퍼집니다. 부드럽고 향긋한 과육이 들어있는데 그 맛은 초콜릿과 파인애플을 섞은 듯한 맛이에요. 달콤하면서도 살짝 새콤한 향이 돌아서 한 입 먹으면 입안이 행복해집니다. 현지인들은 이 과일을 그냥 먹기도 하지만 더 자주 사용하는 건 디저트와 음료예요. 쿠프아수로 만든 주스나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브라질에서는 국민 간식처럼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일의 씨앗에서는 아주 귀한 쿠프아수 버터가 나옵니다. 이건 코코아 버터처럼 부드럽지만 보습력이 높아서 고급 화장품 원료로도 쓰여요.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쿠프아수를 먹는 것도 좋고 바르는 것도 좋은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롭게도 이 과일은 브라질에서 너무 사랑받다 보니 아예 국가과일로 지정되었어요. 브라질의 자존심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특별한 존재죠. 결국 쿠프아수는 단순한 열대과일이 아닙니다. 자연, 미용, 음식, 그리고 문화까지 모두 아우르는 상징이에요.
이건 그냥 과일이 아니라 신이 선물한 디저트야. 그 향기와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위. 아키. 이번에 소개할 과일은 정말 특이하고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섭습니다. 바로 아키라는 과일이에요. 이 과일은 겉으로 보면 예쁘고 탐스러운데 잘못 먹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과일로 유명하죠. 아키는 자메이카의 대표 과일입니다. 심지어 자메이카의 국가과일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상징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이 과일엔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키는 열리기 전까지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완전히 익으면 스스로 열리면서 속에 하얀 과육이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먹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덜 익었는데 억지로 열어서 먹으면 100% 자메이카 구토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질병 이름이에요. 그 이유는 아키의 씨앗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은 익기 전에는 과육에도 퍼져 있어서 조금만 잘못 조리해도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 심하면 혼수 상태까지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메이카에서는 아키를 요리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익은 아키는 정말 맛있다고 해요. 현지에서는 아키앤솔트핏이라는 전통 요리로 먹는데 소금에 절인 생선과 함께 볶아서 먹으면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납니다. 보기엔 스크램블 에그처럼 보여서 처음엔 다들 놀라죠. 흥미로운 점은 이 과일이 정말 똑똑한 과일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익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 과육이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이제 먹어도 돼요라고 알려주는 셈이죠. 다만 이 독성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는 생아키를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키는 반드시 캔 형태로 이미 가열과 세척 과정을 거친 것만 허용돼요. 결국 아키는 이런 과일입니다. 완벽하게 준비됐을 때만 허락되는 과일. 자연이 만든 경고판이자 자메이카의 자부심이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16위. 추파추파. 이름부터 재미있죠? 추파추파. 사탕 이름 같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과일입니다. 생김새는 좀 독특하고 심지어 처음 보면 약간 먹기 꺼려질 수도 있어요. 겉은 거칠고 갈색빛을 띠는데 먼지나 흙이 잔뜩 묻은 것처럼 보여서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속을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안쪽은 선명한 주황색 과육이 가득 차 있고 맛은 새콤달콤하면서도 살짝 산뜻한 향이 납니다. 파인애플과 망고의 중간쯤 되는 맛이랄까요? 게다가 이 과일은 단순히 먹는 용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껍질부터 씨앗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현지 사람들은 이 나무의 껍질을 잘 말려서 가구나 목재로 사용하고 씨앗은 갈아서 천연 화장품 원료나 오일로 활용합니다. 정말 모든 걸 활용하는 과일이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추파추파 나무 한 그루면 집 한 채를 짓고 얼굴까지 꾸밀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귀한 과일이 지금 멸종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산림 파괴 때문에 추파추파 나무가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한때 풍성했던 열대우림 속에서 이제는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파추파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지구의 경고를 품은 과일이라고도 불립니다. 맛은 달콤하지만 그 안엔 우리가 잃어가는 자연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결국 이 과일은 이런 존재예요. 한 입 베어 물면 맛있지만 그 한 입이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과일. 그게 바로 추파추파입니다. 15위. 케펠 과일. 이번 과일은 이름부터 생소하죠? 바로 케펠 과일입니다. 겉만 보면 그냥 아보카도나 자두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왕족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케펠 과일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열대숲에서 자랍니다. 겉껍질은 매끈하고 진한 초록색인데 한 그루의 나무에 수십 개씩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요. 그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하지만 이 과일에는 아주 흥미로운 과거가 있습니다. 옛날 인도네시아 왕실에서는 이 케펠 과일을 왕실 전용 과일로 지정했어요. 일반 백성은 감히 먹을 수 없었죠. 심지어 이 법이 수백 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왕족만이 그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맛이길래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케펠 과일은 맛 자체보다 향기로 유명합니다. 먹고 나면 입안에서 은은한 향이 오랫동안 남는데 심지어 땀냄새까지 향긋하게 바꿔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천연향수 과일이라고 불렸습니다. 향은 달콤하면서도 약간 꽃내음이 섞인 느낌이에요. 과육은 부드럽고 익으면 살짝 버터 같은 질감이 납니다. 단맛보다는 고소하고 묘하게 중독성 있는 맛이죠. 하지만 이 귀한 과일에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8년에서 10년이나 걸린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수확량이 적고 시장에서도 아주 비싼 희귀 과일로 취급됩니다. 결국 케펠 과일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왕만이 먹을 수 있었던 향기의 과일. 오늘날에는 일반인도 맛볼 수 있지만 그 향과 품격은 여전히 왕실의 여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4위,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이번에 소개할 과일은 이름부터 거창합니다.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들어보셨나요? 관엽식물로는 익숙하지만 사실 열매도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과일은 이름처럼 참 괴상하면서도 맛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 과일은 완전히 익기 전에는 독성이 있어요. 겉모습은 마치 옥수수처럼 생겼는데 덜 익은 상태에서 먹으면 입안이 따갑고 목이 아플 정도로 자극적입니다. 이유는 과일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성분은 나무를 표백하거나 금속록을 없앨 때 쓰이기도 하죠. 그러니 절대 덜 익은 걸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익으면 어떤 맛이 날까요?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완전히 익은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는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가 섞인 듯한 달콤하고 진한 향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델리시오사, 즉 맛있다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익히면 그야말로 열대과일 향의 폭발이에요. 현지 사람들은 이 과일을 잼으로 만들어 먹거나 디저트 토핑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단, 익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껍질이 스스로 벗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어야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과일이죠. 결국 몬스테라 델리시오사는 이런 과일입니다. 위험하지만 매력적인 존재. 잘 다루면 천상의 맛이지만 성급하게 먹으면 그야말로 자연이 내린 벌을 체험하게 되는 과일이에요. 13위, 체리모야. 이번에 소개할 과일은 체리모야 혹은 커스터드 애플이라고 불립니다. 남미 지역에서 주로 자라는 과일인데요. 한번 보면 절대 잊지 못할 정도로 독특한 외형을 가지고 있어요. 껍질은 약간 울퉁불퉁하고 초록빛을 띠는데 마치 용의 비늘 같기도 하고 아보카도를 닮기도 했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커스터드 애플, 즉 푸딩처럼 부드러운 사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과일의 별명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푸딩처럼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서 숟가락으로 떠먹을 정도로 말랑말랑해요. 먹는 느낌이 정말 디저트 같아요. 맛은 어떨까요? 파인애플과 바나나를 섞은 듯한 향긋하고 달콤한 맛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만든 디저트라는 별명도 있죠. 영양도 풍부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기분을 좋게 해주고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서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점. 이게 포인트예요. 체리모야에는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신경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적당히 과유불급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체리모야는 달콤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위험한 유혹 같은 과일이에요. 먹을 땐 천국,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12위, 페피노. 12위를 차지한 과일은 바로 페피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외국 채소 같지만 사실은 멜론과 비슷한 과일이에요. 겉모습부터 예쁩니다. 전체적으로는 노란색인데 그 위에 보랏빛 줄무늬가 촘촘히 들어가 있어요. 마치 멜론 위에 붓으로 물감을 칠해놓은 듯한 무늬죠. 크기는 작게는 자두만하고 크게는 어른 손바닥만한 정도입니다. 페피노는 주로 남미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이 과일의 특징은 정말 부지런한 식물이라는 거예요. 한 나무에서 열매가 자주 열리고 환경만 맞으면 1년에 여러 번 수확할 수도 있죠. 맛은 아주 독특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지만 보통은 오이, 캔탈로프, 허니듀 멜론을 섞은 듯한 맛이라고 해요. 익으면 달콤하고 향긋하지만 덜 익으면 약간 밋밋한 오이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과일은 반드시 완전히 익었을 때 먹어야 진가를 느낄 수 있어요. 익은 페피노는 과즙이 풍부하고 향이 부드럽게 퍼지며 먹고 나면 입안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현지에서는 새나 곤충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로도 유명하거든요. 열매가 익을 때쯤이면 주변 동물들이 몰려들 정도예요. 영양도 꽤 좋습니다.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피로 회복과 소화에 도움이 되고 수분 함량이 높아 더운 날씨에 갈증을 해소하기에도 딱이죠. 결국 페피노는 보기에도 예쁘고 먹으면 더 예쁜 과일이에요. 익은 순간이 짧고 귀해서 더욱 특별한 과일이죠. 자연이 만든 작고 섬세한 선물. 그게 바로 페피노입니다. 11위, 자부티카바. 이제 소개할 과일은 자부티카바예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그럴만도 해요. 이 과일은 브라질에서만 자라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거든요. 물론 브라질산 과일이라고 다 낯선 건 아닙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 교역도 활발하니까요. 그런데 자부티카바는 좀 달라요. 이 과일은 너무 빨리 상해서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수확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바로 상해버리니까요. 그러니 해외에서는 맛볼 기회가 거의 없죠. 우리가 과일 살 때 한 이틀은 냉장고에 두었다가 먹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사서 오늘 먹어야 하는 과일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이 과일의 맛에 대해서는 꽤 알려져 있습니다. 맛은 포도와 비슷하다고 해요. 다만 단순히 포도맛만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꽃향기가 나는 듯한 풍미가 있어서 향긋한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자부티카바 나무의 특징 때문일 거예요. 이 나무는 열매와 함께 꽃도 피거든요. 그래서 과일에도 그 향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직접 맛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브라질에 가게 된다면 꼭 찾아보세요. 한 입 베어 물면 아마 이래서 브라질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12. 퍼플 아키비. 이번엔 일본으로 가볼까요? 퍼플 아키비라는 이름에 아주 신기한 과일이 있습니다. 처음 보면 이거 이미 반쯤 갈라져 있잖아 싶을 정도로 특이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 과일의 원래 모습이에요. 퍼플 아키비는 일본의 산림지대, 그러니까 숲과 산이 맞닿은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예전에는 가을이 다가올 때쯤 이 과일이 열려서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하는 자연의 신호로 여겨지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과일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도 이걸 알고는 있었지만 맛이 밋밋하다 보니 상품으로는 거의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밋밋한 게 많은데 굳이 과일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게다가 저장성도 좋지 않아요. 보관 중 쉽게 상해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죠. 하지만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과일을 재배용으로 개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이 과일이 희귀한 고급 과일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지금은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하는 이색 과일이 됐죠. 결국 이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한 사람의 쓰레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물이 된다. 퍼플 아키비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예요. 9위. 부처의 손. 부처의 손이라는 이름부터 뭔가 신비롭죠? 이 과일을 처음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과일이 아니라 외계 생물 아니야? 그럴 법도 해요. 손가락처럼 길게 뻗은 모양 때문이죠. 이 과일의 정식 이름은 손가락 유자입니다. 즉, 감귤류의 한 종류예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오렌지나 레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안에 과육이나 씨, 즙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향긋한 껍질만 있는 과일이죠. 이 과일의 원산지는 인도입니다. 이후 불교 승려들에 의해 중국으로 전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부처의 손이 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과일은 단순한 과일을 넘어 행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새해 명절에 이 과일을 제물로 바치기도 해요. 부처님 손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의미로 말이죠. 또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은은한 레몬 향에 가까워서 향수나 방향제로도 자주 쓰여요. 다만 이 과일 하나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데만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손가락처럼 갈라진 틈새에 먼지와 이물질이 잘 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의 손을 닦는 일은 정말 인내심 테스트 수준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고생해서라도 집에 두면 그 향만으로도 공간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8위. 미라클 프루트. 이름부터 놀랍죠? 미라클 프루트. 직역하면 기적의 과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과일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자라는 작은 빨간 열매입니다. 크기는 체리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 알만 먹어도 세상을 다르게 느끼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라클 프루트를 먹으면 입안의 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일시적으로 변합니다. 그 덕분에 신맛이 단맛으로 바뀌어 버려요. 예를 들어 레몬을 먹어도 달콤하게 느껴지고 식초조차 마치 사탕처럼 달게 느껴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과일을 자연산 설탕 대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게다가 단순히 재미있는 과일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당뇨 환자들이나 항암 치료로 미각이 변한 사람들에게 단맛을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천연치료 보조제로 연구되고 있어요. 현지에서는 옛날부터 약초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피로 회복, 입맛 회복, 그리고 감정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과일의 효과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지속됩니다. 그 이후엔 다시 원래의 미각으로 돌아오죠. 그래도 한번 경험해보면 정말 신기하다고 해요. 신맛이 달게 느껴지는 그 어지러운 착각의 순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과일을 자연이 만든 환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미라클 프루트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작지만 사람의 감각을 바꾸고 심지어 의학적 가능성까지 품은 과일이죠. 기적의 열매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7위. 두리안.
이번엔 동남아시아에서 과일의 왕이라고 불리는 과일, 바로 두리안입니다. 아마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먹어본 사람은 많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호불호의 끝판왕이에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 두리안을 왕의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영양이 풍부하고 에너지를 주는 과일이거든요. 실제로 두리안에는 다른 과일보다 훨씬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두리안 하나면 하루 식사 끝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냄새입니다. 이 과일을 처음 보면 겉은 뾰족뾰족하고 만지면 따가워요. 그런데 껍질을 까는 순간 으윽 하고 고개를 돌리게 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냄새가 강하죠. 호텔이나 지하철, 비행기 등에서는 아예 두리안 반입 금지 표시가 붙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냄새가 독특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현지 사람들은 이 향을 달콤하고 중독성 있는 냄새라고 표현해요. 맛은 어떨까요? 한 번만 먹어도 잊을 수 없는 맛이라고 합니다. 진한 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한데 한편으론 마늘처럼 묘한 풍미가 섞여 있어서 처음엔 낯설지만 먹을수록 빠져든다고 해요.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길이 약 30cm, 폭 15cm 정도로 정말 왕의 과일이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결국 두리안은 이런 과일이에요. 보기엔 무섭고 냄새는 강하지만 맛을 보면 잊을 수 없는 존재감. 이래서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이 생긴 겁니다. 6위, 망고스틴. 다음은 망고스틴입니다. 이 과일은 동남아시아에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한 입 먹으면 왜 그런 별명이 붙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망고스틴은 단맛과 신맛이 절묘하게 섞여 있어서 입안에서 상큼함과 달콤함이 번갈아 터져요. 처음엔 살짝 새콤하다가 곧 부드럽고 향긋한 단맛이 감돌죠. 정말 고급 디저트를 먹는 느낌이에요. 원산지는 동남아시아 남부 지역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만 희귀한 편이라 일반 마트에서는 잘 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이색과일 전문점이나 여행지에서나 맛볼 수 있죠. 겉모습은 진한 보라색입니다. 껍질은 단단하지만 안을 열면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요. 하얗고 부드러운 과육이 꽃잎처럼 나뉘어 들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자연이 만든 보석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이 흰 속살을 내부 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먹는 부분입니다. 식감은 부드럽고 살짝 쫄깃하면서도 녹아드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영양도 풍부합니다. 망고스틴에는 섬유질, 비타민, 그리고 독특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몸속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건강을 선물하는 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보기엔 작고 단순하지만 한 알 속에 달콤함과 건강이 함께 들어있는 과일, 바로 망고스틴입니다. 5위, 람부탄. 이번에 소개할 과일은 람부탄입니다. 한눈에 봐도 이게 과일 맞아? 싶은 외형이죠. 온몸이 털로 덮여 있어서 꼭 바닷속 괴물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건 해산물 아니야? 할 정도예요. 그런데 이 털처럼 보이는 건 사실 과일 껍질입니다. 람부탄이라는 이름도 말레이시아어로 털이 난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름부터 자기 정체성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과일이죠. 람부탄은 주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고 호주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재배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흔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꽤 희귀한 편이에요. 겉모습은 좀 무섭게 생겼지만 속살은 완전히 반전입니다. 껍질을 벗기면 안에는 투명한 하얀 과육이 들어있는데 그 맛이 아주 달콤하고 향긋해요. 심지어 과육 안쪽에는 먹을 수 있는 씨앗도 들어있어서 하나의 과일로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겉은 괴물, 속은 천사 같은 과일이라고 할까요? 람부탄은 익으면 보통 붉은색이나 노란색을 띱니다. 딱 그때가 먹기 좋은 시기예요. 껍질을 손으로 살짝 눌러가면 쉽게 벗겨지고 익은 람부탄은 별도의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맛은 딸기와 포도의 중간쯤이라고들 해요. 달콤하면서도 향이 진하고 향긋한 과즙이 입안에 퍼집니다. 게다가 향도 좋아서 한 번 까면 주변 공기가 달콤해질 정도랍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람부탄을 행복의 과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보는 순간 놀라고 먹는 순간 미소가 나는 과일이니까요. 4위, 키와노. 이번 과일은 정말 생소할 겁니다. 이름은 키와노, 다른 이름으로는 아프리카 뿔 오이라고 불려요. 겉모습부터 범상치 않습니다. 온몸에 가시 같은 돌기가 나 있어서 처음 보면 다들 이건 먹는 게 아니라 무기 아니야? 할 정도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괴상하게 생긴 과일은 실제로 멜론의 일종입니다. 겉은 밝은 주황색이고 속은 반투명한 초록빛이에요. 껍질을 자르면 안에서 젤리처럼 말랑한 씨앗들이 꽉 차 있는데
마치 오이와 키위의 중간쯤 되는 비주얼입니다. 처음 보면 이걸 정말 먹어도 되나 싶은데 안쪽 과육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상큼합니다. 맛은 오이, 바나나, 그리고 레몬을 섞은 듯한 산뜻한 느낌이에요. 식감은 젤리 같고 향은 약간 오이 비슷하죠. 게다가 영양이 아주 풍부합니다. 비타민 A, B, X, C는 물론이고 칼륨, 철분, 칼슘 같은 미네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로리는 100g당 약 40에서 50kcal 정도로 과일치고는 꽤 낮은 편이에요. 또한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피부 건강, 혈액순환,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키와노를 건강식 과일로 즐겨 먹어요. 샐러드에 넣기도 하고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기도 하죠. 보기엔 괴상하지만 먹으면 상쾌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답니다. 결국 키와노는 이런 과일이에요. 보기엔 무섭지만 알고 보면 착한 과일. 외형만 보면 가까이 하기 어렵지만 한번 맛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과일입니다. 3위, 마몬칠로. 이번 과일은 마몬칠로, 또 다른 이름으로는 스페인 라임이라고 불립니다. 이름만 들어도 상큼한 향이 느껴지죠? 이 과일은 보통 12개 이상이 한 송이로 매달려 자랍니다. 포도처럼 덩어리째 열리는데 수확할 땐 하나씩 따는 게 아니라 가지째 잘라서 통째로 판매합니다. 왜냐면 열매 하나하나가 아주 작거든요. 지름이 약 3에서 4cm 정도로 거의 구슬처럼 동그랗습니다. 겉에서 보면 매끈하고 초록색이에요. 하지만 속을 까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안쪽 과육은 젤리처럼 말랑말랑하고 투명하면서 살짝 끈적이는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과일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먹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육이 씨앗 2개에 아주 단단히 달라붙어 있어서 그냥 삼키려 하면 이빨에 붙고 입안에 들러붙어요.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보통 입에 넣고 살짝 빨아먹듯이 즐깁니다. 맛은 익은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덜 익으면 굉장히 시큼하고 잘 익으면 달콤하고 상쾌한 라임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페인 라임이 된 거죠. 이 과일은 중남미 지역, 특히 푸에르토리코,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차갑게 먹으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상큼한 맛이죠. 요약하자면 마몬칠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겉은 라임 같지만 속은 젤리 같은 과일. 보기엔 단순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이건 뭐지? 하게 만드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 드래곤 프루트. 소개할 과일은 이름부터 전설 같습니다. 바로 드래곤 프루트. 우리에게는 용과로 더 익숙한 과일이에요. 지금은 마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과일의 원산지는 중남미, 특히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전부터 신성한 과일로 여겨졌다고 해요. 드래곤 프루트가 이렇게 인기를 얻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그 독특한 생김새 때문이죠. 불꽃처럼 뻗은 붉은 껍질에 하얀 속살, 거기에 검은 씨앗이 촘촘히 박혀 있어서 마치 용의 비늘을 연상시킵니다. 이 화려한 외형 덕분에 드래곤 프루트라는 이름이 붙었죠. 하지만 진짜 매력은 그 속에 있습니다. 과육은 부드럽고 시원하며 단맛과 상큼함이 은은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입안에 넣으면 깔끔하게 녹는 느낌이 납니다. 기름지거나 자극적인 음식 뒤에 먹으면 입안이 정화되는 느낌이 들죠. 게다가 건강 효능도 뛰어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고 항산화 물질이 많아 노화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피부 미용 과일로 인기가 높습니다. 드래곤 프루트는 색상도 다양해요. 흰색 과육뿐 아니라 분홍색, 붉은색, 심지어 노란색 품종도 있습니다. 색이 다르다고 맛이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붉은 속살일수록 당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죠. 이제는 아시아 각지에서도 재배가 활발해서 베트남, 태국, 한국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인기 과일이 됐습니다. 결국 드래곤 프루트는 보기에도 멋지고 먹어도 건강한 과일이에요. 그야말로 이름처럼 자연이 만든 용의 과일입니다. 1위, 레드 바나나. 이번엔 조금 익숙하면서도 낯선 과일 레드 바나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붉은색을 띤 바나나예요. 바나나가 빨간색이라고 싶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겉모습부터 일반 바나나와 다릅니다. 보통 바나나는 길고 날씬하잖아요. 그런데 레드 바나나는 짧고 통통해요. 색깔도 노란빛이 아니라 붉은빛을 띠고 있어서 처음 보면 약간 미니 고구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맛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덜 익은 상태에서 먹으면 녹말 맛이 강해서 퍽퍽하고 이건 그냥 전분 덩어리네 싶을 정도로 밋밋해요. 하지만 완전히 익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크리미하면서도 라즈베리 같은 달콤한 향이 나요. 일반 바나나보다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훨씬 진하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디저트용 바나나로 불리기도 합니다. 게다가 영양도 더 풍부해요. 비타민 C, 베타카로틴, 칼륨이 많아서
면역력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철분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도 좋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레드 바나나는 바나나계의 프리미엄 라인처럼 여겨집니다. 일반 바나나가 일상용이라면 레드 바나나는 특별한 날에 먹는 과일 같은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보기엔 낯설지만 맛과 향은 훨씬 고급스럽고 달콤한 과일. 레드 바나나는 평범한 바나나에 지루해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사합니다.